안녕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미디어 선교 방송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보내드리는 교회 아재들의 수다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재들의 수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아재들의 수다방에 오신 게스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철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장석철 집사입니다. 한 주 걸러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아재 개그를 시작했는데 수다입니다, 수다. 아재 수다방. 네, 근데 너무 한 주 걸러서 너무 기대되고요. 오늘 또 많은 진솔한 얘기들 하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은 이종범 집사님. 네, 이종범 집사입니다. 항상 기대가 되고요. 오늘 또 어떤 말들이 오갈지 참 항상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은 이정선 전도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정선 전도사입니다. 아재들의 수다를 시작한 이후로 저번 주에 엄청난 가정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빨래했어, 설거지했어, 이것이 이제 곧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더 진솔한 대화 함께 나눠서 이미 유행어가 멋있습니다. 됐어요. 예. 네. 네, 우리 조영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이 수다를 못 털었더니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성상모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급장 떼고 얘기를 잘 하고 싶은데 나도 사건 사고가 좀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네. 그 적어놔서 잊어먹지 거 말하려고. 네, 오늘 소개하신 김현석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석 전도사입니다. 저도 한 주 걸렀더니 참 많이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솔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가 주제 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뭔 얘기부터 시작할지 모르지만 지지난주에 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의 비리를 폭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래했어? 뭐 이런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설거지했어? 뭐 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그 무정 걸린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그 본인의 무정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또 그것도 누구라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이정선 전도사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그거 말했다고 완전 삐져 얼굴이 그때 내 앞에 있었잖아요. 얼굴이 막 그냥 푸르락 그냥 뭐 오르락 그냥 뭐 이야 율법주의자들의 특성이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수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인이 이제 또 이렇게 좀 내가 이 보편적 수용성이 떨어지는구나. 다른 사람 다 별거 없이 생각하는데 나만 막 그냥 뭐 이거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런 걸 가지고 그랬던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가정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그 이후로 제가 빨래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말도 널었나요? 예, 양말도 그날 가서 다 바로 널었고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이 아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용이란 단어가 제 마음속에 꽂혀서 율법적이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별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뭘 하다 보니까? 빨래 빨래 넣는 거요. 예, 넣는 거. 예. 또 청소도 하고 뭐 하면 시간 나는 사람이 해도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별거 아닌데 큰 게 날 잡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또 큐티하다가도 난리 났잖아요. 예, 또 큐티하다가 그 얘기 한번 하시죠. 뭐. 예, 정원영 집사님께서 큐티를 하시는데 이정범 집사님이 약간 흉을 봤어요. 그러면서 선미 전도사님한테 그 선미 전도사님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선미 전도사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미운 나머지 모든 가정 경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버는 쪽쪽 다 썼다고. 그 내가 주는 돈도 쓰고 자기가 버는 돈도 쓰고 결국은 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막 화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이거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 열심히 알바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도 했는데 그 지난 제가 늦게 들어오거나 이럴 때 전화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야 언제 들어와? 예. 나 자기 없으면 나 힘들어 빨리 와. 아이 일 그만해. 뭐 이랬는데 이런 게 다 싹 거짓말이구나. 날 돈 벌고 있는데 힘내라 이게 응원해 준 게 아니었구나. 결국은 본 마음은 다른 데 있었구나라는 마음 속에서 굉장한 그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날 하루는 저는 추운데 밖에서 떨면서 잤습니다. 근데 자고 나서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것도 또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때껏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몰랐던 거지. 그리고 또 그걸 다 이해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건데 또 별거 아닌 것 같고 또 혼자 자존심에 의해서 또 부르르 했던 또 한 주였습니다. 예. 요즘 아주 그 뭐 독감선이나 이런 아재들의 수다방에서 가정 얘기를 하면서 가정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종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와 같은 기분 나빴다 좋았다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김현석 지사님 네. 한 번 더 지금 오셨는데 소개해 주셔도 되겠네. 자, 교회 비주얼 담당이신 우리 김광수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저 비주얼 담당하고 있는데요. 보직 변경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비주얼 외식에 쩔어 있는 것들을 이제 버리고 내면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비주얼 담당이 아니고 교회의 하트 담당으로. 하트 담당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그래서 이제 이정선 전사님이 아주 일주 동안 고생하고 일주 동안 또 고생하고 오늘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또 하고 싶은 얘기 없나요? 예.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수용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했는데 그게 또 공격이 들어왔는데 또 제가 또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렵고 힘든 거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봤으니 이제 또 공격이 한번 들어올 텐데 잘 이렇게 대처해서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는 예.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전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이왕 시작한 거 박선미 전사의 태도는 어떻게 좀 바뀐 게 있나요? 박선미 전도사님의 태도는 지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그거와 무관하게 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도보다는. 네.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의미심중한 얘기인데. 오케이. 조 목사님은 뭐 그동안에 민자원 전사님이 예. 속속인 거 없나요? 결혼식도 있고 그랬는데. 네. 그 동안에는 뭐 요게 최근에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분들한테 광고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저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광고를 하나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그것도 무슨 예, 그 일단은 제 표정을 보면은 이제 조 목사가 뭔가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표정이 지을 때가 있고 뭔가 되게 억울한 표정이니까 예. 난 다 읽지. 예, 그러니까 뭔가 와이프가 잘못해가지고 조 목사가 뭔가 되게 힘들어하는구나라는 표정을 제가 지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스스로. 특히 어머니 앞에서 더 하지. 예. 그거에 며느리 좀 조져주라고. 그렇죠. 그거를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네. 괜히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이제 다른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원이를 공격하려는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네, 그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민자원 전사가 집에서 오빠가 그런 표정을 지니까 내가 좀 뭐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런 얘기는 한 적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없었는데 왜 그 자원이에 대해서 이제 뭐 약간의 뭔가 얘기를 할 때 저한테 못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제가 힘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얼굴이 좀 쎄해 보이니까 네. 차가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환하게 웃을 땐 굉장히 귀엽고 애교 많은데 가만히 일하거나 뭐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말 붙이기 좀 어려운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이제 장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결같이 생겼어요. 한결같이 쌩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밝으시고 그렇게 봤는데. 그 이종호 집사님은 예리한 분석을 좀. 이렇게 범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랬는데 요 며칠 지나면서 되게 발랄하시고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김광석 집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 금요일 예배 끝나고 예배요? 에베요? 그 안수 집사님이 좀 발음을 좀 에베가 뭐야? 맨날 예수님이 아닌 게 애수님. 이게 새로운 종교인가 봐요. 모습이 되게 밝고 또 뭐 영화 이야기도 뭐 저한테 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어떤 모습을 봤어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 없었는데 새로운 분이 앞에 앉아 있네. 그런 거 그런 느낌. 박선미 전사는 어떻게 느꼈어요? 똑같이 느꼈어요. 저 처음 올 때부터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니까. 밝은 모습. 그래 계속.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핑계 삼아서 괜히 자원이를 약간 공격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 속은 혹시 거죠. 이모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모가 그러나? 네. 딱 봐가지고 경철이가 인생이 좀 굳어 있네. 저 조카 며느리가 좀 저게 이런 식의.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야? 만약에 그랬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익명의 뭐 다른 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하는 걸 듣고서 이게 내가 속이니까 그 피해를 자원이가 받는구나. 그거 당연하지. 그건 있지. 네네. 만약에 자원이가 맨날 우울하게 있으면 남편이 좀 뭔가 좀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예. 좀 그런 게 있지. 그래서 그 너구리 전법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당하지 말라고. 제가 표정이 이상하다면은 제가 속이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저를 자책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경철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그 처량하고 아픈 듯한 죽어가는 모습으로 눈이 처져서 있을 때도 별대 동정심을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은 그 아내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철저하게 죽은 척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착한 척, 뭐한 척하는 외식에서 나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절대 민자원 전사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가정에서의 문제로 전환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사모님은 더욱더 네. 그럼 우리 장 집사님 2주 동안 또 혹시 무슨 2주 저는 이제 별다른 건 없었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놀러를 갔다 왔거든요. 예. 저기 안면도로 이제 고구마 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그 전에 그래. 강화도 왔을 때고. 계속 놀러 가셨네. 네. 근데 거기 이제 놀러 가서 바닷가 가서 이제 이렇게 그 멍게하고 산낙지도 좀 먹고 바다 바람 쐬고 이렇게 딱 돌고서 이제 와서 차에서 조금 너무 시간이 일러갖고 이제 일몰 본다고 그래갖고 일몰 보기 전에 한 4시 좀 넘어서 차에서 일어나갖고 이제 저녁 회를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회 먹으러 나가는 중에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를 이렇게 와이프하고 옆에서 이렇게 핸드폰이 차 옆에 떨어질 것 같아갖고 차 핸드폰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차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살짝 떨어졌었나 봐. 슬근슬근슬 가다가 콕 박은 거예요. 근데 그 박았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보니까 살짝 이렇게 기스난 건데 범퍼를 갈아야 되겠다고 보험회사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불러주고 딱 이제 했는데 저 정도까지 했는데 저렇게 범퍼를 갈아야 된다고 하나 막 이런 억울한 마음도 있고 이 발이 병신이냐 그 발을 꽉 못 밟아 막 이러고 저를 자책도 하고 근데 이제 앞에서 뛰어노는 애기가 있었어요. 같이 그 차 탔던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저께인가 병원에 입원해가고 반 기부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놀고 있었는데 거기다 제가 나쁜 이제 생각이 든 게 거기다 막 비난을 퍼부은 거예요. 제 속으로 야 인간은 진짜 너무하다. 애가 그냥 부러진 것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저를 보고 와 나 진짜 그런 인간이구나라는 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못 되라고 이렇게 저거 악을 퍼부을 수 있을까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잘못을 다른 그 사람들한테 그 전가시키는 것 같은 저를 발견해서 지금은 마음 편하게 그냥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을 때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하고 다 저거 하겠다고 해주세요라고 그냥 하고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냥 정리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처 아닌 상처를 조금 받았었습니다. 아, 그럼 그런 사고가 나는 원인이 뭘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깨달음은 뭘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많이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맛있는 거 먹을 땐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꼭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세요. 네. 네. 이종구 지사님 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 뭐 재밌는 일보다요. 저는 여기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되게 뭐 이렇게 관계가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계속. 예. 그래가지고 뭐 죄를 보게 된다 뭐 그런 말도 계속 들으면서 그 말에도 이 반감이 있었고 예. 죄를 보긴 무슨 죄를 보냐 막 그러면서 예. 그 서로들 막 죄를 보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하여튼간 제 마음에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괴롭더라고요. 괴롭고 아주 힘들고 그러면서 집사람하고의 뭐 이런 관계들도 불편해지고 그래갖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예. 그랬는데 한 2주간에 걸쳐서요 제 마음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는 그런 게 제 마음에는 그런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예. 뭐 상황에 따라 교회 일도 그랬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모습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계속 진행되었던 그 모습 때문에 집사람하고도 좀 힘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한 거를 제 마음속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모든 게 싹 풀려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 그리고 뭐 죄에 대해서도 되게 불편하고 뭐 괴로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조금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방되는 묘한 느낌. 예, 이게 뭐 시작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뭐 현상인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겪으면서 집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뭐 집사람이 뭐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뭐 이렇게 상처받을 것 같은 얘기인데도 괜찮고 예, 그리고 좀 뭐가 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뭐 불이 뭐가 타기 시작했나요? 예. 이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번제서 이제 슬슬 태우기 시작하니까. 예. 그리고 김광희 선생님 아까 예. 덜 드린 게 있어요. 예. 말씀 깨달았어요? 아니, 찌질한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접촉 사고 난 후에 예. 바로 지금 그냥 집으로 올라왔거든요. 먹으러 뭐 해도 먹지 안 먹고? 아무도 못 먹고 일몰도 못 보고. 그러니까 내 이해숙 집사는 옆에서 미안하니까 괜히 자기가 놀러 가자고 그래갖고 사고 나왔으니까 미안하니까 옆에서 네. 가잔 말도 못하고 옆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집에 그냥 가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러고 그냥 올라오는 동안에 야 진짜 이런 병신 거기까지 가갖고 예. 그냥 사고는 난 거는 난 거고 그냥 먹을 거 먹고 일몰 보고 기분 좋게 하고 진짜 1년 만에 한번 저희 같이 이렇게 좀 멀리 간 건데 예. 그러지 못하고 오면 내내 후회를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참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다면 이런 게 변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찌질한 모습. 그렇죠. 네, 이걸 깨달아. 사과하세요. 사과요? 네. 지금 받아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사과할까요? 이해숙 집사 있다가 이 말 듣고 있으면 찌질한 남편, 못난 남편 용서해주고 또 다음에 또 이런 일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일 있어도 꼭 그때는 내가 남자답게 우리 이제 저 좋은 시간은 끝까지 유지하도록 하자. 미안해. 이거 그 전에는 장 집사님한테 약간 비난이 올 적이 많았는데 이걸로 이제 왜 지금 언론 탄압이 많이 들어와요? 꼭 하고 싶었는데 이걸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들으면 또 ES 집사 막 또 좋아가지고 난리가 날 거야. 아니 성격 지랄 받을 때는 언제 같은데 이게? 근데 지금은 안 지랄 맞아졌어요. 그래요? 네. 뭐 구속을 안 하고 그냥 뭐 빨래 같은 거 저는 아까 빨래 제가 빨래 돌리기도 하고 널기도 하고 맨 처음에는 하기 싫어 갖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돈 벌러 나가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도 널어봐서 잘 널어요. 노는 거. 이게 벌써 이제 벌써들 이제 말 태도가 이상해. 뭔가가 자꾸 아내에 대해서 뭔가 좀 점수를 따려고 하는 듯한. 나 오늘 점수 잃어버릴 얘기 한번 할게. 지난번에 말을 못했던 게 뭐냐면 기진이가 한번 몇 주 전인가 아버지 이거 엄마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아재들의 수다방 그거 화제거리 주셨는데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뭐냐면 청국장을 끓였다는데 청국장에다 뭘 그렇게 해놔가지고 청국장이 아니고 된장국도 아니고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체불명 청국장이 했더니 갑자기 집사님이 약간 분위기가 약간 그 기분 나쁘다는 듯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랬어요. 또 그 다음번에 내가 된장국 끓여달라는데 된장국 딱 먹는데 맛이 이상한 거야. 그 뭐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많이 넣었다는 거야. 그래 내가 순간 짜증나. 난 된장국을 먹고 싶은데 난 밥 투정을 안 했거든. 반찬 투정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 내가 짜증이 난 거야. 나는 오리지널 그냥 된장국 해달라 그랬지. 무슨 이거. 또 기지가 또 옆에서 염량시 주는 거야. 아버지 먹으면 맛있는데 왜? 근데 참 짜증 한번 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된장국 한번 얻어 먹었네. 그리고 이제 사건은 또 어제 사건이에요. 어제 사건.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내가 배가 출출해가지고 뭘 먹고 싶은 거야. 가지고 이제 그 막창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가 갑자기 나보고 막창 먹을래니? 그럼 얼른 기진 저기 전화를 해. 전화 안 받아. 당신 기지 데리고 와. 나보고 먼저 굽고 있으래. 그럼 뭐냐면 자기가 뭐냐면 그냥 그렇게 쓰면 자동적으로 다 뭐 남편이 내지 뭐 마누라 뭐 돈 내려나. 근데 뭐라 그러냐면 뭐 어느 누가 얼마 줬는데 그걸로 내가 샀게 이러는 거야. 자기 돈으로 사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근데 갔더니 뭐 이렇게 먹다가 기지 보고 내가 야 많이 먹어라. 오늘 엄마가 내신댄다 딱 그랬어. 그러니까 나 지갑 안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럼 나는 왜 당신이 뭐 따서 당신 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냐면은 내가 또 왜 그 장난을 친 거야. 통상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 얼굴이 싸해가지고 뭐냐면 여기 적어놨어. 알뜰한 것도 죄야? 그러면서 이제 다 먹는 내내 얼굴이 싸게. 그다음에 2차로 옆에 그 음료수 집을 갔어요. 음료수 집에 거기 세계 음료 파는 데 있잖아. 거기서 이제 음료를 하나씩 먹는데 기지가 엄마가 나중에 오시고 뭐 오시려면 뭐 카드를 이렇게 뭐 이렇게 비자 카드를 해야지 지금 여기 국내만 쓴 건 안 돼. 그러니까 야 안 가 엄마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그래도 뭐냐면 여보 왜 저기 말을 그런 식으로 해? 하고 내가 성기를 냈어요. 짜증을 냈어. 그 기지가 옆에서 뭐라 하는 아버지 왜 짜증을 그런데 그냥 아니
그것도 장난이고 농담한 거를 왜 그런 식으로 대꾸를 해? 이제 그래서 이제 야 가자. 이제 음식을 다 마시고 이제 왔어요. 그 잤지. 나는 이제 TV 보다가 잠들었고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집대로 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사람은 나가서 있더라고. 그 좀 들어더니 나보고 잠 다 잤냐는 거예요. 다 잤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지. 그 새벽에. 그러면서 나보고 자기 가만히 옛날부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나한테 돈 주는 거를 아까워했던 것 같대. 나 참 미치고 환장할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집사람한테 하여튼 돼지게 오해만으로 터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제 그 월요일 설교 준비 원고 쓰고 그또 설교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알뜰한 것도 죄야? 야, 여자들이 이 말 하면 무서울 것 같아. 알뜰한 것도 죄야? 야, 진짜 좀 거시기 했어요. 방송 사고입니다. 마이크를 켜놓고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럼 여기 녹음된 거야? 녹음된 것 같아요. 그래? 네, 근데 네. 목사님 얘기하실 때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 네. 아니 여기로 녹음이 바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이러고 나서 그럼 내가 말하는 중에 계속 그렇죠. 통화를 했으니까 그 전화를. 녹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그럼 그럼 알뜰한 것도 죄냐는 잘리겠다. 제가 확인해보고. 오케이. 네. 자, 김혁수 전사님은 한 주간에 저요? 저는 주중에 생일도 있었고 또 맛있는 것도 먹었었고 맛있는 거. 또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 되게 잘 보낸 것 같아요. 그 미역국도 먹고 또 케이크도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우리 목사님 고시 파스타 가가지고 네. 또 단체 회식도 네. 하고. 그래서 그냥 저도 제 자신적으로 왠지 모르게 좀 느낌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배필이 올 것 같아? 그런 기대응답이?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예. 하면 이번 연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기만 한 것 같고 장석수 집사님 그 이후로 그때 그 막창집 사건 이후로 그 띠동갑은 어떻게? 띠동갑이요? 저기 우리 조카야? 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이 그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차이 나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이해숙 집사가 너무 확고해요. 안 된다고? 네, 아니 너무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해숙 집사는 그런 거지. 저기 김은석 전도사님이 이런 신앙으로 이런 비리비리한 놈 만나느니 이런 분 만나서 그 신앙으로 딱 가는 게 더 보미한테 좋지 않냐. 그거 맞는 얘기죠. 그거 놓고 봤을 야, 때는 맞는 말이에요. 야, 신앙적 관점 진짜 괜찮네. 네, 그거 놓고 보면 맞는 말인데 나이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뭐 띠동갑인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생각해 보면 김현석 전사님 같은 경우는 어쩌면 여자로서 큰 집안을 좋아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시부모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식구들이 봤다 다 교회 식구들이니까 실제로 더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있고, 그 다음에 차는 산다는 걸 내가 못 사게 했고, 돈 자꾸 더 쓰니까 더 돈 모아라. 그리고 이제 가재도구만 와서 신혼살림으로 딱 해놓기만 하면 되니까 어찌 보면은 출발할 때 그냥 평범한 일반 우리 서민들의 삶 속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그냥 준비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직장은 이제 좀 평생 직장을 할 수 있는 좀 더 하고, 그다음에 다음 학기에 이제 신대원 가니까 또 더 좋은 신앙적 모습으로 또 전환될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난날에 쓰라린 과거가 있지만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가에 대한 처절한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반성과 회개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사람은 굉장히 사랑받지 않을까. 그 쓰라리는 아픔이 있고 자기가 왜 상처를 줬는가에 대한 문제를 알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더 행복을 위한 아픔이라서 다음 가정은 더 자기가 아내를 잘 이렇게 섬기고 또 신앙적인 또 리더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모습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보셨지만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 성격이 뭐 이상하고 그런 건 없잖아. 너무 내가 속으로 좋으시죠. 성격 이상한 건 내가 알지. 뭐가 이상한지. 받으는 게 딱 보면 저 삐졌구나. 이거 다 아니까. 걸음걸이 딱 보면 알지. 한번 온대요. 봄이가 그래요? 봄이가 우리 교회 한번 온다니까. 예. 한번 공부부가 좀 잘 좀. 예. 5월 초에 온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오케이. 야. 우리 김광수 지사님 어떻게? 네. 주제가 뭔가요? 주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 한 주간이 아니라 저번 아제드 수다하고 이번 그 사이에 있었던 거 말씀드릴게요. 큰 변화는 우리 아내가 어디 휴가 갔다 온 거. 휴가 갔다 온 게 가장 큰 사건이죠. 여름도 안 됐는데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분노가 나는 처음에는 분노가 나지는 않았어요. 왜 저렇게 가지?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차차차 시간이 이제 바로 오지를 않고 시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비난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의롭고 이제 저희 아내 박종옥은 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보니까 그때는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지적해 줬거든요. 참 아들이 아빠의 마음을 잘 봐요. 아빠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되게 좀 섭섭했거든요. 섭섭했는데 그 말이 맞긴 맞더라고요. 그래서 박종옥은 박종옥이고 저는 그냥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것이 예전에도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냐 좀 비꼬는 것들을 많이 해요. 비꼬고 뭐라는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티가 안 나게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박종욱을 주로 이제 박종욱을 상대로 많이 비꼬았죠. 주로 그 대상이 박종욱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많이 봤어요.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슬프더라고요. 슬프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박종옥이 올라올 때 터미널에서 이렇게 있어 사진 올렸잖아요. 사진 올렸는데 그때는 그 마음이었는데 올리고 나서 내가 괜히 올렸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또 보여주려고 하는 쇼로 하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박종옥이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쇼하는 것 같다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마음을 하니까 그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버튼을 딱 누르고 나서 또 보고 나서 또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본 마음이 뭐지라는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 마음이 뭐예요? 본 마음이요? 예. 오는 게 기뻤어요. 그때 예. 올 때 기뻤고 그러면서 이제 터미널에서 기다리는데 꼭 거기다 글을 잠깐 조금 썼잖아요. 예. 하나님 마음 처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네,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 또 애써 생각해 보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지? 막 이렇게 애써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돌아오는 탕자처럼 돌아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6인 아내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이틀인가 3일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좀 기쁜데 내색은 안 하지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가지고 올렸는데 또 이걸 또 가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내 사진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이제 여전히 가식이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또 맞을 수도 있고 나는 모르겠다. 그때는 그때다. 그때는 그랬다라고 했죠. 근데 그것도 뭐 중요하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가장 제 안에서는 이제 그런 거 아까 이제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3분 스피치 할 때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 느껴졌어요. 얼마나 힘들면 갔을까라는 그 마음이. 네, 얼마나 힘들면 그때는 그냥 비난의 화살로만 봤는데 그게 조금 아주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습사지 같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제 앉아 있는데 아들하고 아내가 막 저를 공격하니까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공격하니까 그 3분 습치는 그냥 언제 찢어져 버렸더라고요. 찢어져가지고 내 마음은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이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 한쪽 면만 한쪽 비난하는 면만 보구나 그 면도 있었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가면 아들이 딱 지적을 해주니 아빠는 교회 사람들하고 한소통이 돼가지고 그런 그 어투는 안 썼지만 그런 단어는 안 썼지만 그런 어투예요. 엄마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나로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비난을 했다. 근데 그게 아들이 말하는데 맞더라고. 섭섭하는데 맞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아까 그 사진 올린 거에 대해 해명을 해드릴게요. 분명히 그 마음이 진실이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찬영이가 보는 거하고 박전사가 보는 관점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거예요. 김광수 집사님은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보거나 박전사를 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하고 그냥 한 가족처럼 느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박종욱 전사는 평가받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라 그거를 평가를 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저게 쇼로 보이는 거예요. 찬영이도 우리 교회에서 박종욱 전사 얼마나 보호하고 있고 얼마나 아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비난한다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잖아. 근데 아직 율법적인 시각으로 이 성도들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서 늘 그런 거에 부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찬영이나 박전사는 그걸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각에서 가만히 봐요. 예. 김광수 집사는 성도들하고의 관계나 우리들의 관계에서 나를 다 노출시켜도 괜찮다는 이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박종선은 아직도 가릴 게 많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박종선 전사가 자기 입장에서 맞는 말을 바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이미 내가 필터링 돼서 보는 관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바라봐줘. 그래서 요걸 들으시는 박전사님 제가 이미 얘기해 드린 게 있으니까 김광수 집사님하고 정확히 그 부분 대화 안 했으면 대화하세요. 아니 대화했어요. 했어요? 어젠가 그젠가 네. 밥 먹고 있는데 그냥 짧게 그때 휴가 간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도망간 거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그냥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했지? 진솔하게 얘기. 내가 분명히 집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가리고 막 어거지로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예를 들어 나는 도피했다고 얘기했다고. 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자꾸 언니 아파서 가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네. 정확하게 남편한테도 시인을 해라. 네. 어거지 부리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막 창피하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어지로 부리는 거거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다 인정하고서 내가 가정에서부터 나를 오픈해서 내 속마음을 내놓는 훈련을 좀 해라. 남편한테부터. 그래서 그것부터 가서 고백을 해라. 그게 굉장히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늘 내 마음속에 숨은 걸 감추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편한테 내 속마음을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리는 것들을 많이 가리는 거죠. 내 감정을 숨겨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박정호 전도사가 말을 했으면 그런 식의 말은 아니고 그런 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맛있는 것을 차려놓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그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에라미하고 이렇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으면 좋은데 애들도 하나도 없고 저 그냥 밥 먹고 있는데 내가 조언해 준 건 뭐냐면 애들 식구도 있는 데서 네. 사실 내가 이랬다. 해야 찬영이도 아빠에 대해서 잘못 보는 것을 풀어낼 거 아니야. 사실 엄마가 거짓말 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 이런 것 같아. 아무리 엄마가 문제 있어도요. 이건 박전사에게 일반적으로 애들은 엄마 편이에요. 저도 그거를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죠. 그런데 어떤 아빠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거에서 참 마음에서 많이 울었어요. 예. 그 이제 그게 그 실제 애들은 엄마의 모성애가 크기 때문에 밖에서 사회활동하면서 가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냥 문학적인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법으로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늘 엄마가 더 연약하고 뭐하니까 왜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러는가는 시각을 가지 절대 아버지 편에 서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부부 살아가는 부부 사이의 관계와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것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문제는 내가 이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면 내 아내를 또 이렇게 그릇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들한테 이상한 모함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나보고 오빠 좀 해명해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옳고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문제 있다고 말한 내 형제가 문제 있는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냥 나 혼자 입 다물고 욕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또 자식에게선 그게 약간 다르지. 왜냐면 이거는 내가 지금 가족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문제 있다 그러면 좀 그렇지. 그래서 그건 내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뭐 애들하고의 어떤 문제 같은 것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좀 오래돼서 애들이 어떤 아빠가 어떤 이야기하는 그 어떤 고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한 것들은 다 잔소리인데 똑같은 말 하는데 엄마랑 근데 엄마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엄마를 많이 의지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교회에 오기 전에도 그랬었죠. 근데 아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고 자기를 억압하는 걸로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방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거든요. 내가 더 이상 뭐 말을 해도 뭐 될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엊그제 박정호 전도사가 뭐 이제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면은 찬영이가 일주일 내내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 한 5시 정도.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닌데 근데 술을 먹고 들어온 건 아니고 게임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오더라고요. 한 5시, 4시 이렇게 와요. 집에 게임기를 샀는데 또 그거보다 또 어울리면서 게임을 하는 게 또 그 맛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일주일을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퇴근을 한 11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새벽 5시까지 하고 들어와서 한 4시 몇 분에 또 출근하거든요. 한 3시까지 3시에서 4시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그 패턴이 아빠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말하면 잔소리다고 그만하라고 이제 그게 뭐냐 율법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네가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아빠로서의 조언을 말하는데 이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나쁜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라 아빠도 그게 죄가 아니잖아 게임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말문이 이제 막히는 거죠. 그 찬영이가 그건 알아요. 자기가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가 예. 또 다른 죄의 집을 받아서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예. 나하고 대화한 게 이거예요. 지난번에 독감살 때 나하고 한 얘기도 돌려서 말한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어떤 생각이냐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도록 방임이 아니고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예.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 신앙은 이제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지 누가 결국은 끌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툭툭 던지는 말은 하긴 하죠.
이제 주로 이제 박정훈 전도사가 투투 던지는 거, 막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건 아니고 그런데 좀 안 보는데 안타깝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직장 생활이 밤 11시까지 이루어지니까 네. 자기 쓸 시간은 이미 벌써 놀 시간은 그 다음 시간인 거예요. 놀고 자고 그다음에 오후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밤낮을 일하니까. 이미 개의 그 패턴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봐줘야지. 예를 들어 9 to 6 개념으로 지금 그걸 바라볼 수가 없다고 우리 일하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바라보되 아이들의 유형이 게임하면서 자기들을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유형이다 보니까 우리 문화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한번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서 게임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라는 것 어쩌다가 하는 거지만 그렇게 밤새도록 내지는 시간을 들여서 게임하면서 자기 미래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청년들 얘기할 때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잡아줄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스스로 잡아가야 돼. 지금 찬영이를 놓고 보면 그 대안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그 폴리트대. 예, 이제 전문대 나와서 이제 군대 생활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전문대는 아직 나오진 않고 1년 남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또 공부해야 되고 뭐 하면서 아직 사고 수준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뭐 있지만 아직 그 판단 기준과 이런 것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얘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우리하고. 우리는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얘는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든. 나 일하고 왔으니까 쉬어야 돼.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풀어야 되는 이 논리가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럼 내가 그 시간대만큼 게임하고 뭐 내가 알아서 해. 내가 게임하고 자고 알아서 출근하고 돈 벌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난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그거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걔 입장에서 굉장히 극히 정상적인 패턴이거든. 그래서 걔 입장에서 그 사고를 보면서 걔가 미래지향적으로 갈 때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좀 봐줘야 되는데 지금 찬영이가 미래지향적으로 자기를 잡아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죠. 목표의식이 정확히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찬영이가 목표의식이 없어요. 없어서 대학도 안 가고 싶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고 싶은 그런 네, 생각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요즘 애들 목표의식이 좀 희박하다고 좀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가 어느 계기가 돼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뭐냐면 너 이래가지고 장가 가서 저 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요즘 애들은 결혼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자기 자신의 미래를 갈 수 있도록 좀 조언을 해주는 것, 그게 아버지가 지금 잔소리가 되고 교회에서 어느 날 청년들 특강을 딱 이렇게 집사님들이 좀 해주고 전사들이 이렇게 좀 해주면 내가 볼 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부목사님, 청년들 이제 어른들과의 대화 뭐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한번 하면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거를 가정의 달에 5월 달이니까 한번 하자고 그거를.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애들 밥값은 자기가 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고요. 네. 예. 그래요. 이게 오늘은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요. 나만 지금 터질 생각이야. 나 우리 집사람한테 혼날 생겼네. 나 이거 사모님 흉봤다고. 아이고 사모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에 미디어 미션 브로드캐스팅에서 하는 프로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이 프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눈치 보지 않고 말하고 소재 가지고 뭐 어거지로 말하고 또 뭐 각본짜 가지고 말한 거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누구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끼리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어떤 얘기들 통해서 성경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관계성을 더 좋게 개발하고 약간의 다툼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이제 이정선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예수 집사가 신앙적으로 변하고 같이 또 이렇게 변해가면서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더라도 벌써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것과 바뀌었습니다라는 얘기도 우리 이제 그만큼 우리는 관계성이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나름대로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가져가니까 상대를 비난하는 정도가 더 줄어들면서 상대를 또 이해하게 되고 하는 좋은 계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누구가 어떻다고 막 판단해서 뭐라고 흉내고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얘기 뭘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우리 아직 그 믿음에 안 들어왔어 아직도 그래 그래서 우리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뭐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에이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말이라든가 또 누가 우연히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일단 그런 기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목사도 흠잡힐 게 얼마나 많아요 나도. 근데 나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잖아. 어차피 뭐 당신 시각이 그렇게 보면 내가 아무리 올바라도 소용없어.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삐딱하게 보는데 뭐 그거 뭘 할 거야 그거. 예? 그러니까 편하게 살자고요. 네. 네. 자 그럼 오늘도 토요 교회 아재들의 수다방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미디어 선교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교회 아재들의 수다방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